먼저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이제 코젠 관계자분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Integrative Network Modeling Identifies New Effective Combination Therapy for Breast Cancer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이 이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구 내용 발표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박사훈 이제 바이오그래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2007년 9월부터 13년 4월까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포스닥과 이제 연구 교수를 했고요. 제 있으면서 주로 이제 OD 베이스드 시그널 네트워크 모델링에 관한 연구를 이제 수행했습니다. 디지즈 관련해서 이제 카디악 디지즈 관련해서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했었고, 뭐 콜론 캔서, 멜라노마에 관한 시그널 패스웨이 모델링에 관한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일랜드로 갔고요. 2013년 5월부터 15년 3월까지 더블린에 있는 유니버스 칼리지 더블린에서 2년 동안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로 있었고, 주로 이제 멜라노마 관련되는 시그널 패스웨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015년 10월 이후 호주 멜번으로 옮겨서 현재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브레스트 캔서 관련되는 패스웨이 모델링 연구를 하고 있고, 뭐 또 다른 주제로는 AI 베이스드 프리딕티브 바이오마커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브레스트 캔서에 관한 이제 간단한 이제 통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연구 주제이긴 한데요. 이제 호주에서만 약 한 8명의 여성 중 1명이 이제 브레스트 캔서 진단을 받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 빌리언의 사람들이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 걸리고 2035년까지는 2.6 빌리언으로 이제 증가할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방암 증가율이 뭐 제가 뉴스 아티클 잠깐 찾아보니까 유방암 증가율이 90%로 세계 1위의 증가 속도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브레스트 캔서에 관한 이제 이슈가 이제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브레스트 캔서는 주로 세 가지 이제 서브 타입으로 구분되는데, 이제 호르몬 리셉터가 발현된 ER 파지티브 브레스트 캔서, 그다음에 이제 RTK 리셉터인 이제 HER2 파지티브 브레스트 캔서,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리셉터가 없고, 그다음에 HER2 리셉터 발현이 없는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한국어로는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런 세 가지 서브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ER 파지티브나 HER2 파지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이제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표적 항암제가 이제 개발되어 있는데요. 현재 TNBC에 대해서는 FDA 어프로브된 표적 항암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레스트 캔서에서 메이저 크리티컬 프로블럼은 이제 표적 항암제가 부족하거나 이제 표적 항암제한 레지스턴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 항암제에 대한 이제 내성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네트워크 리와이링을 통한 레지스턴스에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HER2 캔서 시그널 패스웨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HER2 리셉터를 블로킹하게 되면은 다운스트림 패스웨이가 저해돼서 암세포 성장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다른 우회 경로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다시 네트워크 리와이링을 이야기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얼크 패스웨이가 이런 얼크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는 이제 네트워크 리와이링 형태로 발생하는 걸 알 수가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리와이링은 마치 경로 탐색과도 유사한데, 예를 들어 A에서 B로 가는 쇼티스 패스가 이제 블락킹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GPS는 바로 이제 다른 경로를 찾아서 안내해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궁극적인 질문은 암세포가 이제 약물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루트를 예측할 수 있는가? 죄송합니다. 또는 우회 경로를 저해하기 위한 이펙티브한 드러그 컨비네이션을 동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 이제 콤플렉시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캔서 시간 할링 패스웨이는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단백질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유전자 단백질과 이제 활성은 이제 컨텍스트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페이션트 1에서는 이런 패스웨이가 주로 활성화되고 페이션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패스웨이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약물에 대해서 반응이 매우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리서치 비전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네트워크 모델링 프레임워크와 이제 실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약물 반응 동력학을 분석하고 최적의 이제 표적 약물 치료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모델링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관찰된 생명 현상을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하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스템 숨겨진 이제 동력학적 특성이나 이제 메커니즘을 밝혀냄으로써 이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게 되고 새로운 가설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실험 데이터는 다시 모델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이런 이제 모델링 프로세스는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와 이제 예측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제 연구 분야에 대한 오비를 설명드린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GFR 패스웨이는 이제 셀 서바이벌이나 프로리플레이션, 마이그레이션 등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캔서 상황에서 FGFR 시그널 패스웨이가 디스레귤레이션 되는 경우죠. 모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FGFR 패스웨이 디스레귤레이션은 이제 튜머 프로그레션이나 마이토시스, 엔지오제네시스로 이어지고 또는 엔타캔서 세라피에 대한 레지스턴스를 이제 매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FGFR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인 세라피틱 타겟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이제 먼저 매스펙 분석을 통해서 FGFR 프로틴의 이제 포스폴레이션 프로파일을 캐릭터라이제이션 했는데요.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TMBC에서 발현되는 FGFR 서브 타입이 셀 스페시픽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특히 MN453의 3셀에서 FGFR4가 이제 과발현된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FGFR 스페시픽 이니비터를 개발하기 위한 이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이제 네 가지 스몰 모라큘 이니비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BLU554, FGF41, BLU931, H3B, 6527 이제 네 가지인데요. 특히 이제 BLU554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실험 이제 페이즈 1, 2 뭐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제 완료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BLU931 같은 경우에는 이제 FGFR4 스페시픽 이니비토로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 드럭이고 554가 이제 이걸 개량 버전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실에서 TMBC 셀 라인인 이제 MF553를 이용해서 FGFR4 시그널링 리스판스를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약물 처리 후 이제 얼리 타임 포인트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포 AKT하고 얼크 리스판스가 굉장히 저해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레이트 타임 포인트 예를 들면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AKT 같은 경우는 약물 처리 후 4시간이 지나면서 리액티베이션이 되고 얼크 같은 경우는 24시간에서 완전히 리액티베이션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는 FGFR4 시그널링 네트워크 리와이딩이 이제 약물에 대한 어댑티브 레지스턴스를 야기시킨다는 걸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제 궁극적인 골은 먼저 인터그레이티브 컴퓨테이션 네트워크 모델을 이제 빌딩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모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약물 반응 동력학과 네트워크 리와이딩을 분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너지스틱한 데로 컴비네이션을 동정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링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8개 스텝으로 이제 구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먼저 풀고자 하는 바이올로지컬 퀘스천이 뭐냐. 왜냐하면 이 퀘스천이 바로 스텝 2로 연결되는데, 왜냐하면 생체 네트워크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체 현상을 그대로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모델링의 이제 스코프를 저희가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이 스코프를 결정하는데 바이올로지컬 퀘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모델의 스코프이 결정이 되면 스텝 3에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문헌 데이터나 뭐 데이터베이스,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디테일한 이제 프로틴 인터랙션 맵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인터랙션 맵, 디테일한 인터랙션 맵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매스매티컬 포뮬레이션을 디스크라이브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제 3이온 방정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생체 내에서 이제 동력학을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은 매스매티컬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학적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제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뭐 간단하게 모델을 실험 데이터에 피팅 시키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거는 이제 타겟 시스템에서 생산된 뭐 예를 들면 도즈 리스폰스 데이터나 타임 코스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모델 스텝 5에서 이제 모델이 캘리브레이션 되면 이제 스텝 6에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가상의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말하는 거죠. 다양한 이제 가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되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하이포시스나 이제 모델 프리딕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텝 7에서 이제 새로운 가설이 만들어지면 스텝 8에서 마지막에 실험 검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프로세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로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델이 이제 점진적으로 진화되고 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모델의 이제 정확도나 이제 예측력을 이제 증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는 거는 FGFR 시그널링 네트워크를 재구성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델에서는 이제 4개의 RTK 리셉터를 이제 고려를 했고, 이런 네트워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AKT와 이제 얼크 시그널 패스웨이가 이제 백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다양한 피드백과 이제 크로스토크 기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이 먼저 구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목적은 간단합니다. 시뮬레이션과 실험 데이터의 그 에러, 디스크레펀시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때 사용되는 이제 코스트 펑션이고, 코스트 펑션은 뭐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시멈 라이크후드로 이제로 이런 이제 포뮬레이션은 주로 사용되는데, 그다음에 이런 이제 수학적 모델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해 이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주로 뭐 제가 사용하는 건 지네틱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정말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복잡해서. 자, 그래서 이건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블루 라인은 시뮬레이션 데이터고 레드 라인은 익스페리멘털 데이터입니다. 목적은 간단한데, 시뮬레이션과 실험 데이터의 에러를 최소화시키게끔 하는 파라메터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이제 실험 데이터를 사용했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과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잘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델이 이제 캘리브레이션 되는데요. 일단 모델이 캘리브레이션 되면 이제 정립된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이제 가상의 실험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PI3K가 좋은 세라피틱 타겟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왜냐하면 FGFR 이니비터를 쳤을 때 AKT 리액티베이션을 실험으로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PI3K가 업스트림이 있으니까 이거 이니비션 시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세라피틱 컨비네이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하려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PI3K
이니비터와 여기 BLU는 페어스릭 이니비터고 BYL은 BYL은 페어스릭 이니비터인데 AKT의 리액티베이션은 어느 정도 저해시키지만 기대한 것만큼 AKT 리액티베이션을 완전히 서프레션 시키지 못한다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이걸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아워 때 이제 컨비네이션 트리트먼트에서 시그널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역시 24아워에서 역시 AKT가 리바운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셀 바이오비티 실험에서도 싱글 트리트먼트, 즉 BYR 싱글 트리트먼트와 BLU BYR 컨비네이션 사이에 시너지스틱 이펙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스테미틱하게 시너지스틱 드럭 컨비네이션을 동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그 어프로치로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약물 조합을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최적의 약물 조합을 동정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전 연구에서 개발했는데 저희가 이름을 신디스코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명명했습니다. 이전 연구를 통해서 신디스코 알고리즘이 최적의 약물 조합을 동정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확인했고 이제 다른 TNBC 셀러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제 익스페리멘탈 베리데이션이 굉장히 잘 일치하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아마 요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북차트가 아마 내년쯤 아마 퍼블리시 될 것 같습니다. 북차트 읽어보면 요 프로세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신디스코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 네트워크에서 포텐셜 드럭 타겟 20개의 포텐셜 드럭 타겟을 선정했고 FGFR4 이니비터와 이제 Y 컨비네이션에서 이제 시너지스틱 이펙트를 가지는 모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든 드럭 이펙트를 시뮬레이션 했는데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시너지스틱 이펙트를 이제 소팅을 해봤을 때 ERBB 이니비터와 FGFR4 이니비터가 이제 가장 시너지스틱하다는 결과를 저희가 예측했고 이제 셀 바이오비티 시험을 통해서 이런 두 드럭 사이에 시너지스틱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최적 약물들이 예측되기는 했는데 현재 이제 추가 실험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탑 랭크된 약물 조합에 대한 이제 검증 실험이 현재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잘 정립된 수학적 모델이 있으면 시스템이 이제 동력학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AKT 리바운드를 조절하는지 저희가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퍼터베이션 어나리시스나 센시티비티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 네트워크의 반응 특성을 시뮬레이션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카이네틱 파라미터를 이제 클러스터링하고 AKT 리바운드를 도미넌트하게 조절하는 이제 메커니즘을 제가 동정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결과만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 블루 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걸 블락킹을 시키게 되면 AKT 리바운드가 이제 크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레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락킹 시켰을 때 리바운드가 이제 증가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언더라인 메커니즘의 분석은 시스템 내에서 약물 작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이제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그널링 다이나믹스의 헤테로지니티는 이제 많은 경우에 단백질 발현이 이제 셀-투-셀 베리에이션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MM453 모델에 350개의 다른 셀 라인으로부터 얻은 단백질 발현 데이터를 이제 입힘으로써 이제 인코플레이션 시켰다는 얘기죠. 함으로써 셀 라인 스페시픽한 이제 모델을 이제 생성을 하였습니다. 생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FGFR4 이니비터에 대한 시그널 리스판스를 시뮬레이션해서 포스포 얼크와 AKT 다이나믹스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캔서 셀 라인을 4개의 그룹으로 이제 클러스팅 했습니다. 즉, 포스포 얼코 AKT를 AKT 드롭 리스판스를 인크리스, 디크리스, 리바운드라는 이제 4가지 다른 패턴으로 이제 구분해서 패턴을 클러스터링 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거는 FGFR4 라이간드인 FGFR19이 이제 과발현되는 햅3 캔서 셀 라인이 이제 그룹 2에 이제 포함되는 걸 이제 저희가 프리딕션을 했는데 이제 실험으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룹 2의 동역학 특성은 FGFR4 인히비터 처리했을 때 AKT의 액티비티는 크게 변하지 않고 포스포 얼크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FGFR4와 MEK를 코 타겟팅했을 때 시너지스틱 이펙트를 가지는 것으로 저희가 실험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그 전체적인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결과를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수학적 모델링이 어떻게 이제 effective therapeutic combination을 동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어크나리지먼트고 저희 이 프로젝트는 라인 그룹과 이제 데일리 그룹의 이제 조인트 프로젝트로 이제 수행됐고 저희 그룹은 주로 이제 컴퓨테이션 모델링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데일리 그룹 이제 다른 그룹에서는 이제 모델 검정, 이제 실험 검정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실험하는 사람은 아니고 컴퓨테이션 모델링 하는 사람입니다.